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셨어? 너희들 누구냐? 어느 날 큰아들 부부가 갑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기 싫어하던 사람들이 말이죠.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셨어요? 며느리도 덩달아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할아버지가 천천히 선글라스를 꺼내 눈 위에 착 하고 올리더니 자식들을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누구신데요? 아이고, 자식들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죠. 그 순간 테이블 위에는 2천억 원짜리 땅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로고가 찍힌 그 계약서 말이죠.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는 태식이 서 있는 아버지 땅. 쓸모없다면서 발로 차고 가던 사람들인데 근데 누구신데요? 자식들은 입만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처음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 이야기. 김봉수 할아버지, 올해 72. 평생을 농사꾼으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구분 등, 흙 묻은 작업복, 거친 손, 말수도 적고 고집도 센 편이었죠. 할아버지에게는 시골에 땅이 하나 있었습니다. 넓기는 넓은데 위치가 참 애매했어요.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외딴 곳, 농사 짓기에도 어중간하고 개발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땅을 절대 팔려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은 내가 지킨다. 그 한마디만 반복하셨죠.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댔습니다. 아이고, 봉수 영감 또 저 땅 고집부리네. 저기서 뭐가 나온다고. 평생 저러시니 자식들이 고생이지 뭐. 하지만 진짜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이었어요. 큰아들 김태식, 45. 도시에서 직장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성격이 참 실리적이었어요. 돈이 안 되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타입. 명절 때마다 아버지 집에 오면 꼭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그 땅 좀 파세요. 시골 땅이 뭐가 중요하다고 계속 붙들고 계세요? 서울 아파트 값이 얼만데 그 땅 팔면 저희 대출이라도 좀 갚을 수 있잖아요. 며느리 박서희는 더했습니다. 아이고, 시아버님. 그 땅 붙들고 계시면 뭐 하세요? 자식들은 빚에 쪼들리는데 저희가 힘든 거 모르세요? 애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어휴.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만 꾹 다물고 계셨죠. 그런데 자식들은 그게 더 답답했나 봅니다. 어느 추석날이었습니다. 큰아들 집 식탁.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 대출이 지금 2억이 넘어요. 그 땅만 파시면 다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태식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땅 때문에 우리 가족이 거지꼴로 사는 거 아세요? 시골에 처박힌 땅덩어리가 뭐가 중요하다고. 할아버지가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태식아, 그 땅은 내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다. 함부로 팔 수 없어. 에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이 언제인데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하세요. 며느리가 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아버님 땅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어요. 제발 좀 현실을 보세요. 아이고 머니나.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 하셨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이고 계셨죠. 식탁 반대편에 앉아있던 손녀 김하은이가
조용히 할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13살 중학생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손녀를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응, 하은아. 괜찮단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혼자 마당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어휴, 나도 사람인디.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참 슬펐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슬쩍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추우시겠다. 이거 입으세요. 손녀가 가져온 카디건을 할아버지 어깨에 걸쳐드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하은이. 고맙구나.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가 그 땅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 네. 할아버지가 지키고 싶으시면 지키세요. 저는 할아버지 편이에요. 할아버지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고맙다, 하은아. 넌 참 착한 애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태식이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땅 계속 붙들고 계실 거면 저희는 이제 연락 안 드릴게요. 저희도 살기 바빠서 그런 쓸모없는 땅 이야기 듣고 있을 시간 없어요.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솔직히 그 땅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세요? 주변 사람들이 시골에 땅도 있으면서 왜 빚을 지냐고 비웃는단 말이에요. 할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같은 태도였어요. 봉수 영감은 참 고집도세. 자식들 고생시키면서까지 그 땅을 왜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할아버지는 점점 더 말이 없어지셨습니다. 3개월 전 전환점.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서양인들이 갑자기 마을을 돌아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 마을에? 그들은 헬멧을 쓰고 이상한 기계들을 들고 땅을 측정하고 다녔어요. 드론도 띄우고 지질조사 차량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는 커다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밤늦게까지 회관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정부에서 나온 사람들이래. 며칠 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 HOPTCH 인더스트리즈가 한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기로 했다는 거예요. 투자 규모만 수십조 원. 그리고 그 공장 부지 후보지 중 하나가 바로 이 마을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할아버지의 땅이었죠. 마을 회관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CEO 다니엘 호프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이 지역의 집안은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딴 지역은 진동이 적고 지하수도 풍부하며 교통 접근성도 개선 가능합니다. 통역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만약 이 부지가 선정되면 주변 땅값은 최소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대부분이 김봉수 할아버지 소유라는 게 확인됐죠. 뭐, 봉수 영감 땅이라고? 아이고, 그럼 영감님이 대박 나는 거 아냐? 마을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큰아들 태식에게도 전해졌어요. 뭐, 아버지 땅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고? 며느리 서희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럼 그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 거예요? 최소 수백억, 어쩌면 수천억도 가능할 거야.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죠. 우리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해.
협상 과정.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정부 관계자, 기업 관계자,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줄줄이 마을로 내려왔어요. 할아버지는 마을 회관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김봉수 선생님, 저희는 이 부지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과 기업 매입 자금을 합치면 총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2천억.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가만히 들여다보기만 했습니다. 선생님, 이 계약은 선생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회입니다. 충분히 생각하신 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어요. 평소에 할아버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이고, 봉수 형님. 그동안 형님 해안을 몰라봤습니다. 역시 형님은 다르셨어요. 그 땅을 지키신 게 신의 한 수였네요. 할아버지는 그저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허허. 그리고 가장 극적으로 변한 건 역시 자식들이었습니다. 태식과 서희는 그날 밤 급하게 짐을 쌌어요. 여보, 당장 내일 아버지 댁으로 내려가요. 이제라도 아버지한테 잘해야 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잔뜩 사들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고급 한우 세트, 홍삼, 명품 옷까지. 평소에는 명절에도 빈손으로 오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집 앞에 도착한 태식과 서희. 두 사람은 얼굴에 억지 미소를 가득 담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요즘 건강은 어떠셨어요? 저희가 챙겨드리려고 왔어요.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천히 선글라스를 꺼내 눈 위에 올렸죠. 예, 누구신데요? 태식과 서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아버지 저희죠, 저희.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아는 태식이, 서희는 아버지 땅. 쓸모없다면서 발로 차고 가던 사람들인데, 근데 누구신데요? 어휴. 태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저희가 그동안 철이 없었습니다. 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서희도 손을 비비며 다가왔어요.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효도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선글라스 너머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 한번 봐볼래? 할아버지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2천억 원 계약서. 태식과 서희의 눈이 서류에 고정됐어요. 이게, 맞아. 2천억이야.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던 그 쓸모없는 땅 말이다. 태식이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철들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절정 가족회의. 할아버지는 그날 저녁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태식, 서희, 그리고 손녀 하은이까지. 거실 테이블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너희를 부른 이유는 말이다. 태식과 서희는 긴장한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우리한테도 돈을 나눠주시겠지? 할아버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아버지. 태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정말 효도하겠습니다. 매주 내려올게요. 서희도 거들었어요. 아버님, 저희 집 대출만 좀 갚게 해주세요. 제발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예. 이 땅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들었어?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고. 서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희가 힘들게 살았다고? 그래, 힘들었겠지. 그런데 말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평생 사람 취급도 못 받았어. 명절 때마다 거지꼴로 산다고 욕먹고 쓸모없는 땅 붙들고 있다고 무시당했지. 심지어 연락도 끊겠다고 했잖아. 태식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이제 와서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돈이 보여서 온 거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잖아. 어휴. 서희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제발요. 저희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해요? 대출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말 진심을 준 사람에게만. 할아버지가 손녀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하은아. 네, 할아버지. 너는 왜 여기 있는 거니? 하은이가 할아버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래. 네. 저는 할아버지가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그냥 할아버지니까요. 할아버지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하은아. 할아버지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봐라. 그건 유언장이었습니다. 나는 이 돈에서 내 생활비로 딱 5억만 남기고 나머지 전부를 하은이한테 준다. 뭐라고요? 태식이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가 태식을 쳐다봤습니다. 말도 안 돼?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말이 되냐?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건 이 집에서 하은이 하나뿐이었어. 그러니까 내 재산도 하은이한테 가는 게 당연하지. 서희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요. 이건 불공평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불공평? 허허, 웃기는 소리 하네.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갈 사람은 가. 내 집에서 나가. 태식과 서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후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됐습니다. 할아버지는 2천억 원을 받았고 그중 5억만 자신의 생활비로 남겼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손녀 하은이 명의의 신탁 계좌로 들어갔어요. 하은이는 할아버지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렇게 큰 돈이 필요 없어요. 괜찮다, 하은아.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이 돈을 좋은 곳에 쓸 줄 알 거야. 할아버지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한편 큰아들 태식과 며느리 서희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도시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댔습니다. 봉수 영감 결정 잘하셨어. 저런 자식들한테 줬으면 다 날렸을 거야. 역시 사람은 평소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로부터 몇 달 후, 할아버지는 여전히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흙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작은 텃밭을 가꾸며 소박하게 지내셨죠. 하은이는 주말마다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밥 해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하은이. 고맙구나.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가 문득 말했습니다. 하은아, 사람은 말이다. 네. 돈이 있을 때 찾아오는 사람 말고 돈이 없을 때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야.
그걸 잊지 마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절대 안 잊을게요. 할아버지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휴,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 평생 무시받던 땅이 2천억이 되고, 평생 무시하던 자식들이 손 벌리러 오고,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하은이 같은 손녀가 있어서 다행이야. 저 멀리 반도체 공장 공사장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땅은 이제 세계 최첨단 기술의 중심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진짜 보물은 따로 있었죠. 바로 진심을 알아주는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속으로의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